놀리는 게 아니야. 가라를 안 가는데. 여기 도도에 제10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저는 지방에 갔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오신환 원내대표의 오가태도 아주 한국적으로 굉장히 주장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실이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의 분위기도 일치하고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자들이 좀 더 새롭고 날씬한 분위기에서 당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마음을 좀 생각합니다. 어제는 인천, 어제는 창원, 오늘은 대구, 내일 모레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또 속초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우리 지방당의 당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당의 미래 발전에 방안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규모는 전체로 했습니다만 당원들이 좋아하고 또 당이 이제 지방당의 당원들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이 싸우지만 않아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단합과 화합의 측면에서는 결과를 한 것입니다. 그저께 혁신위 구성에 합의를 하고 위원장의 주대환 자유화공화 공동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당이 새롭게 하나가 돼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은 동안 2월 남은 열흘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20 회의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이제는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국제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의 독대 시간이 불과 2분에 불과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 회담에 이어서 골프에도 여러 가지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5시간을 독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G20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이 발표됐습니다. G20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우리 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리무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중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확정된 후에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열강은 우리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제한되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동맹 관계는 흔들리고 주변 각국들은 대한민국을 건너뛰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성을 들여온 대북 관계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부터 우호적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익이 외교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 외교 인력을 중시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소위 적폐청산에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련한 원로들의 지혜, 적극적인 참여, 적극 요청하고 빌려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한반도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적 관계가 어려운데 국제관계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 모여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국회 소집을 잘했다고 하는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당이 등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베스트트랙 철회 얘기를 다시 꺼내는 한국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민주당의 태도 또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당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제 와서 다시 장외투쟁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라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 한국당은 페널티를 하나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 태도를 보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려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하고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등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경제청문회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렇다면 청문회 말고 경제 원탁회의를 열어서 여러 차례 걸쳐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급하다고 하는 정부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한국당을 압박만 해서는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북 정책도 압박만 하면 역효과가 나듯이 손을 잡아줘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전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2019년에 벌였던 패스트트랙 대소동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서 예결특위 구성을 비롯한 전체 의사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 길이 다 함께 이기는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어제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들에게까지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받아서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중 일부 토지와 건물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주변 지역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면서 손 의원은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을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을 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대신 재차 3차 허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닙니다.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외에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자 국회 문광희 간사란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구입한 부동산 주변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사건 초기에 제기됐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 됐던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조의원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검찰 조직을 흔든다, 코드 인사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적폐 수사는 진전이 없고 정치 공방만 어지러운 현실,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답답해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른바 장학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검찰은 돈과 권력이 관련된 사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의 검찰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윤 후보자는 장학선 사건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총장이 되었을 때 재수사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하는 사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박관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문건이 허위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관천 경위, 박관천 행정관, 조홍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백일화에 드러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시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 위하여 진실을 180도 뒤집는 명백한 은폐 조작 수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 주체가 서울지검이었던 이상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부 책임도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황 대표가 은폐 조작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은폐 조작의 공범으로 사법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인 수사의 은폐 조작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여기에 개입한 청와대 비서진, 당시 서울지검의 수사라인,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한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할 의지가 윤 후보자에게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김학의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은폐,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사악한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권력형 수사 방해와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길 바랍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일관된 원칙과 강단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 최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공정경제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법 개정만 강조하며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직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제대로 정비해도 공정경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구체화한 시행령에 허점이 많아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례로 지배주주 개인 회사가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과세 대상 매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당국조차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은 보유 주식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기업주의 세금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 완화와 같은 정책에 정성을 쏟는 반면, 부의 불공정한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협정을 메우는 일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공정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개 발언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